자, 해볼게요. 자, AX는 B잖아. 맞죠? 네. 몇 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중학교 때는 뭐 했냐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 X 값을 궁금해하는 거니까 A로 나눠야 되겠다. 였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가 있냐면 최고차항이 문자일 때를 준다는 거지. 이 집합 별론데. 자, 문자일 때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가능성이 뭐가 있냐? 0일 때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미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누고 시작해야 돼요. 1번은 뭐야? A가 0이 아닐 경우. 1번적이죠? 그럼 앞에 있는 친구를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X는 B를 나눌 거다 A로 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문자로 써있기 때문에 이게 0이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그죠? 그럼 가능성이 두 가지가 또 생기죠. 왜? B도 문자잖아. 그치? 그럼 B가 0일 때하고 B가 0이 아닐 때가 있겠죠? 자, 우선 0x는 좌변이 0x로 바뀝니다. 0x는 B가 될 텐데 이번엔 B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B가 0이거나 B가 0이 아니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는데 0x는 무슨 꼴이에요? 0으로 나누는 건 불가능이잖아. 그치? 그죠? 그럼 이건 뭐야? 특수꼴이었어요. 특수한 모양. 그럼 나눌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좌변과 우변을 비교는 가능하겠죠. A가 B가 0이라고 생각해봐. 0x는 어차피 x에 뭐가 들어가도 0이죠. 좌변 0. 비유 0인 거 보여? 그럼 이 식은 성립하는 거예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자, 좌변은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뭐가 나온다고요? B도 0이고. 0이요. 근데 B가 얼마라고요? 0이요. 그럼 언제나 맞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식으로 우리 빠져나갔잖아요. 그쵸? 네. 근데 얘가 만약에 0이 아니야. 그럼 어떤 특정한 숫자라는 건데 말이 계속 안 맞죠? 네. 그러면 얘는 해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최고차항이 뭐가 나올 경우, 문자로 나올 경우 뭘 분류하세요? 케이스 분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요거를 좀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에 보니까 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것도 처음 배우는 건 아니죠. 해볼게요. 자, 절대값 x. x가 뭐일 때하고 뭐일 때를 나눠서 케이스가 좀 다르잖아. 그치? x가 뭐일 때? 0보다 크거나 작을 때. 크거나 작을 때는 뭐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x가 0보다 작을 때가 있겠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미 여기다 선택을 했잖아. 그쵸? 네. 그럼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죠. 자, 그럼 양수로 빠져나온다라고 하면 x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었나? 그쵸? 근데 이 친구는 음수면 음수로 나오는 꼬라지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마x를 붙이겠지. 그치? 뭐 아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요. 똑같아. 뭐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냐? 혹은 작냐로 나눌 건데 살짝 써보면 x-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결국 넘기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면 나도 바뀌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엔 케이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양수인 경우, 얘가 플러스인 경우는 x쪽이 여전히 큽니다. x가 뭐야?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로 나올 것이고, 그쵸? 이 친구는 x가 a보다 작다라는 범위로 나올 건데 빠져나오는 건 똑같아. 이게 양수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꼬라지 못 보겠다. 음수다. 그쵸? 그럼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나오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된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에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뒤에 보니까 절대값 기호가 두 개인 경우는 조금 생소할 거야. 그쵸? 그래서 요거 예제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값 기호가 두 개인 경우 159페이지에 보면 한숨 쉬지 마. 이제 시작인데 지금 죽고 싶어. 해볼게요. 자, 예제가 이렇게 돼 있어. 절대값 x-1이 하나 있고요. x-2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얘가 5인데 해를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기준이 몇 가지가 될까? 얘는 아까 이 절대값 하나 때문에, 그치? a라는 어떤 특정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범위가 달라졌죠. 두 개의 범위가 생겼죠. 근데 얘는 여기도 기준이 하나 있지 않을까? 0 만드는 값이 누구죠, 이 친구?
0 만드는 값이 누구죠, 이 친구? 1이요. 1이죠. 이 친구 0 만드는 값이 누구죠? 2요. 그럼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니까. 그치? 2요? 2요. 2니까 얘는 어떤 수직선이 만약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여기서 한 번 끊고 여기서 한 번 끊기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그러면 구역이 몇 개 생겨? 작거나 사이에 있거나 크거나 세 가지로 바뀌겠죠. 이해갈까요? 다시 기준이 몇 개면? 두 개면 구간은 몇 개다? 3개다. 세 개다. 그쵸? 뭐 세 개면 네 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이 구간을 몇 개로 설정해 놓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세 개로 설정을 해 놓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그대로 한번 해볼까? 이 친구 당연히 작은 거보다 작다 있겠지? 그러면 얘 1번 케이스 뭐야? X는 작은 거보다 작다. 어떻게 할 거야? 그거나 같다. 1, 기준 X는 그쵸? 작은 쪽 1보다 내가 뭐 해야 돼? 이쪽이잖아. 아까 기준선을 머릿속으로 살짝 생각을 해보면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는데 작은 거잖아.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건 그쵸? 그러니까 작다죠. 같다. 드고는 그냥 일괄적으로 큰 쪽에다 붙일게요. 둘 다 붙이면 헷갈리니까 그냥 큰 쪽에다가 는을 붙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갑시다. 이런 케이스가 하나 생기고 그쵸? 두 번째는요. X가 중간에 있었으니까 1하고 2 사이에 있었다라고 보는데 큰 쪽 뭐 한다고요? 는 좀 붙이겠다고요. 그쵸? X가 작은 쪽은 아직 는 붙이지 않죠? 이렇게 케이스가 하나 생길 것이고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생겨요? X가 큰 거보다 크다죠? 큰 거에 는 붙이자 그랬지? 이렇게 세 가지의 케이스로 쪼개지더라 이런 얘기야. 느낌 올까요? 죽지 마세요. 느낌 올까요? 자, 이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케이스에서는 뭐냐? 이거 자체가 이미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1보다 작아. 살짝 0 같은 거 살짝 넣어보면 느낌 오죠? 얘가 음수죠? 그러면은 큰 쪽은 당연히 음수겠지. 그쵸? 그래서 둘 다 음수인 상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 다시 한번 작은 쪽은요 둘 다 음수입니다. 근데 조금 주의할 건 있어. 최고차항이 플러스라고 돼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외워서 빨리빨리 가셔도 돼. 아니면 살짝 숫자를 넣고 확인해 보셔도 되고 X값 앞이 플러스면 작은 쪽보다 작을 때는 아직 둘 다 음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조금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올 수 없이 X-1 음수 붙여야 되겠다. X-2 음수 붙여야 되겠다. 이런 식이 생기겠지. 는 5까지가 하나의 식이니까 이렇게 하나의 식이 생기겠네요.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될까? 얘 작은 쪽은 이제 양수로 플러스가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5 같은 거 살짝 넣으면 요게 1.5를 넣는 순간 얘는 양수로 바뀌지만 아직 2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떠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양수로 빠져나오지만 이 친구는 아직 마이너스 붙여 나와야 되는 상황이네. 그죠? 얘는 이제 보겠어. 둘 다 양수겠지? 그러니까 얘는 x-1 하나, x-2 하나, 그것이 5다라는 식으로 하나, 둘, 세 개의 케이스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쵸?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얘 뭐 당연히 식 정리하는 게 그 다음 순서겠지? 식 정리해보면 x, -2x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긴 플러스 1, 플러스 2, 5 정도, 3 정도 나오겠네요. 그럼 뭐 이거 정리해보면 뭐 2x는 이렇게 넘어가겠지 뭐, 그치? 2x는 이거 넘어가니까 마인가요? 네. 그래서 2x가 마이라서 x는 마일 정도가 나올 텐데 봐봐. 여기서 확인. 주의. 여기서 뭘 주의하세요? 나는 모든 x의 범위를 쓴 식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 식은 모든 x의 식을 쓴 게 아니야. 이 범위 하에서만 내 거죠. 이해 갈까요? 다시 한번. 이 범위 하에서 이 식이 성립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내가 정답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이 범위의 x값에 존재하지 않으면 걔는 그냥 아웃이에요. 그래서 한번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 이 범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범위 안에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얘는 현재 가능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땅 쳐놓고 넘어가는 거지. 그죠? 이거 해볼게요. 이 친구는 x랑 마x랑 만나면 사라질 것 같은데 x가. 그쵸? 그러면 약간 무슨 꼴이야? 특수꼴이다라고 머릿속에 인식이 돼야 되는 거야. 이 케이스죠. 그쵸? 특수꼴. 0x니까. x가 사라졌으니까. 그럼 해가 무조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무수히 많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따져보셔야 돼. 그럼 해볼게요. 얘 마이너스 1인가요?
이렇게 했더니 플러스 2인가요? 그럼 얼마야? 1. 1. 1이 5랑 같지는 않네. 그러면 x를 뭘 선택해도 항상 해가 존재할 수 없겠네요. 이때는 해가 없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게 5인데 이쪽도 5가 나왔어. 그럼 x에 뭘 집어도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여기 자리를 해봤더니 5가 나왔어. 그쵸? 근데 이쪽도 5래. 그럼 언제나 같은 거잖아? x랑 상관없이? 그럼 x는 다 된다는 얘기네? 아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여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 무슨 0? 리트라이 한번 넣었거든요. 다시 x가 이미 없어졌잖아. 그쵸? 예. 그러면 특수꼴이야.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아까 선생님이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어떤 식으로 판단했어? 왼쪽과 오른쪽이 등호가 성립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해가 되는 거고. 맞아? 왼쪽과 오른쪽이 숫자가 성립하지 않으면, 즉 같지 않으면 x에다가 뭘 넣어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였거든요. 정리만 안 했을 뿐이야. 내가 이쪽을 다 숫자를 안 넘겨서 b가 정리만 안 됐을 뿐, 이 좌변에 5, 우변도 5가 나온다는 것은 등식이 어쨌거나 x에 관계없이 성립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이 식은 성립을 한다는 얘기지, 그걸 해라고 부르는 거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단 이 범위 안에서 조건이었으니까 실제 정답은 여기에 박스를 딱 쳤겠죠. 이건 다 돼 이렇게. 느낌 와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자, 그 다음은 이 친구는 뭐예요? 여기는 2x. 요거는 마3이니까 넘어가면 8 정도 되겠네요. x는 4 정도 되겠네. 이 범위 안에 4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다. 있으면 동그라미 빵 쳐놓고 내가 동그라미 친 것들만 정답입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정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느낌 올까요? 이건 한번 이제 문제 풀면서 또 연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 걸 좀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 거야? 2를 넘겨요. 절대값을 깨지도 않고 2를 넘겨버려요? 아, 그렇네요. 어디로? 일단은 껌찜술 마이크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x가 0이 되는 값이 2예요. 봐봐, 그거 할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이 뭐 하냐면 우선 절대값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서 뭐 하고 싶어? 구간을 아까 쪼개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뭐 구간 쪼개는 거 얘기도 안 나왔지만 원래 구간을 쪼개고 싶은 이 친구 0만 되는 값을 찾아서 걔보다 크면 얘 그냥 양수로 나오고 걔보다 작으면 얘 음수로 빠져나오고 식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는 머릿속에 있어야지. 없어요. 넣어야죠. 어디 이제 있어요?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넣으세요. 근데 안 나와요.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구간을 쪼개서 식을 양수냐 음수냐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인데 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선생님이 지금 예시를 든 거예요. 아까 거랑 이 친구랑의 차이가 뭐냐? 밖에 숫자밖에 없어. 밖에 뭐밖에 없다고요? 숫자요. 그러면 절대값의 정의를 살려도 돼요. 절대값의 정의가 뭐였어요? 변하지 않는 수. 절대라서요? 네. 자, 절대반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볼게요. 절대값의 정의는 어떤 값에서부터 원점이 어디야? 수직선에서 0 얘기하는 거죠? 네. 까지의 거리예요. 거리야, 거리.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여기 안에 있는 어떤 특정 값을 중심으로, 그죠? 걔가 거리가 얼마다라는 거야? 3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에 0만 되는 값이 얼마였어? 2. 그럼 이제 2라는 친구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왜? 얘는 여기 자체가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얼마래? 그럼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이쪽에도 3 하나 있겠죠? 네. 이쪽에도 3 하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리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친구로부터 자, 좀 헷갈리면 이렇게 써볼게요. x-2가 0인 지점으로부터, 그쵸? 플러스 방향으로 3만큼 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플러스 방향으로 3만큼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 친구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방향으로 3만큼 간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면 이 친구가 5 되고 이 친구가 마일 된다는 거 보이나요? 네. 그거를 매번 이렇게 식으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얘가 거리야. 근데 바깥에 어떤 거리가 특정 숫자가 나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거리가 3인 지점이 플러스 3도 있고 마3도 있잖아. 그쵸? 그냥 깨는 거예요. x-2가
풀3이 될 수도 있고 마3이 될 수도 있지. 그냥 이렇게 깰 수 있다는 거야. 거리에 대한 의미가 플러스 쪽으로 3 갈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쪽으로 3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x는 플러스 3에서 플러스 2로 더하면 5 나오는 것이고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2 더하면 마일 나오는 거죠? 같은 식이다, 같은 결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바깥이 절대값 바깥이 그냥 숫자야. x가 없어. 그럼 얘만 움직이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쵸? 얘는 굳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얘는 그냥 거리로 인식하면 플러스 방향으로 3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3 갈 수 있다.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을 깨면서 바로 풀3, 마3 붙이시고 x는으로 정리하시면 정답이 나온다. 이 정도의 개념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3번 2차 방정식의 풀이 보이나요? 2차 방정식의 풀이?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이미 다 아는 거야. 그죠? 어떻게 했어 우리 2차 방정식? 인수분해 아니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인수분해가 그 책에서는 이미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치? 뭐 요런 식으로 혹은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 인수분해는 는 0꼴이니까. 그쵸? 만들어 놓으면 뭐 첫 번째 친구를 0 만드는 값 하나, 두 번째 친구를 0 만드는 값 또는 이렇게 붙여주는 게 우리 정답이었잖아. 그치? 네. 그래서 x는 뭐 나온다? b는 b인데 a 방어하세요. 또는 x는 뭐 나온다? d는 d인데 c 방어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요게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다. 자, 근데 2차 방정식 풀 때 만약에 내가 풀라고 했어. 그치? 이렇게 풀라고 했어. 근데 인수분해 잘 안 보여.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못 푸나? 아니니까 물어보겠죠. 그쵸? 두 번째는 근해 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얘가 1번이죠. 두 번째는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걸 알아. 내가 한 근이 알파야, 다른 근이 베타야. 그쵸? 그럼 식 짤 때 어떻게 짜요? 최고차항 K 모르니까 걸어놓고 x 마이너스 한 근, x 마이너스 다른 근은 0 이렇게 우리 식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인수분해가 조금 어려워도 근을 안다면, 근을 구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 그냥 딱딱 걸어 놓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인수분해 된 거잖아. 맞을까? 그래서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다예요. 당연히 근해 공식은 알아야겠죠. 뭐 다 알겠지만 2분의 1 마비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얘가 판별식이다. 그런 것도 많이 했었죠. 짝수 공식도 알아야죠. 짝수는 어떻게 돼요? A분의 숫자 다 빠진다. 그럼 a분의 마비. 근데 얘는 절반 자른 거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당연히 아셔야 된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자, 대표 예제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개념 체크가 좀 있네요. 개념 체크 1, 2, 3회 이렇게 풀어볼게요. 1번에 3번, 4번 2번에 1번, 3번에 1번 이렇게 4개 풀어보겠습니다. 네 개 씹은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단물이 더 빠졌어요. 그 턱이 좀 아픕니다. 단 거 많이 씹으니까 턱이 아프죠. 참고하시고 4개 아니면 5개입니다. 아니 그 단 걸 먹을 거면 에? 초콜릿을 드세요. 살쪄요. 이건 안 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달면 다 똑같이. 그나마 희한한 친구야. 그나마 근데 이거 약간 뭐가 톡톡 튄다? 그런가요? 뭔가 이렇게 씹었을 때 뭔가 이렇게 탄산 같은 게 약간 과일이라 부르죠. 뭔가 톡톡 튀는데? 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마이쮸 맛이라 그럴 거예요. 말좀 마시래? 이 본체 안에 원래 들어있던 거야? 잘 이게? 들을 것 같아요. 그 복숭아 맛이 핑크색인데 되게 과즙 때문에 이렇게 터지는 느낌이 나나? 달지 않아 더 깔끔한 잘리트인데 달다고 뱉은 박시연 씨. 어떻게 풀어야 될까? 에? 일단 0이 되는 값을 하나 찾고
0이 되는 값을 찾았습니다. 모르면 무조건 구간 쪼개기예요. 절대값 같은 경우는. 0이 되는 값은 1이에요. 그럼 이제 구간 빨리 쪼개야죠. 1보다 네. 작거나 작냐, 1보다 크거나 같냐. 3 벌써 추워.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게 있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합시다. 생각을 아직 안 해보셨잖아요. 천천히 하세요. 네, 뭐라 해야 되지? 아예 모르니까 생각조차가 안 돼요. 왜 아예 모르죠? 제가 방금 다 설명했는데. 살짝 저에게는 좀 더 자세히 받아야 돼요. 충분히 자세했는데요. 좀 예시 같은 걸 주셔야 합니다. 예시도 아까 풀었는데요.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쭉쭉 되는 거죠? 주면 안 됩니다. 맨날 눈높이 교육. 굉장히 많이 낮춰서 눈높이 식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라는 것이지. 자, 그럼 처음이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 알겠지? 다음 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풀어봐야 된다. 알겠죠? 풀어보고 싶네요. 해볼게요. 자, 1번에 3번 봤다 이거야. 무슨 생각했어? 진짜 x를 어떻게? x를 어떻게? 절대값이 해결이 안 됐는데 x를 어떻게 해요? 절대값을 먼저 절대값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죠. 해결하는 방법이 뭐야? 0을 만들어서 0 만드는 값을 찾아서 양쪽으로다가 그거 하는 구간 쪼갭시다. 그쵸? 쪼갤게요. 왜냐면 바깥에 숫자만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이 친구는. 그쵸? 그러니까 구간을 쪼개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 0 만드는 값이 얼마야? 1이요. 그러면 결정 났어요, 이미. x가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선생님이 같은 거는 그냥 큰 쪽에 그냥 일괄적으로 보내버리라 했잖아. 별 의미 없기 때문에. 0은 부호에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쵸? 이거는 그냥 까지 됐어? 이해하지 말고 외워요. 아니요, 이건 이해를 하는 부분이죠. 오, 저 이해 못해. 여기는 외우세요. 아니 그것까지 외워요. 왜냐면 절대값, 이유는 그냥 너무 분명하지 뭐. 얘가 양수이면 식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이 자체가 음수이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이 친구를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커지면 플러스가 될 것이고, 얘 입장에서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지, 이 덩어리가. 얘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전체가 마이너스인 구간을 달라지기 때문에, 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러 쪼개놓고 들어갑시다 가 처음 출발인 거고, 그쵸? 그럼 뭔가 식이 달라질 거니까 이제 식을 그대로 써야 되겠지. 아까 선생님 큰 쪽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자체가 예. 0보다 커진다는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그냥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냥 쓸게요. x-1은 3x 마치. 그럼 이 친구는 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붙여 나온다는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3x 마치 1로 빠져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잠시만요. 맞아요? 어차피 그거 나중에 다시 풀어봐. 선생님이 지금 찍고 있잖아. 오. 영상 보면서 모르면 풀면 돼요. 근데 너 그렇게 써놓으면 절대 안 푼다. 그냥 쭉 볼게요. 선생님 푸는 건 그냥 봐. 알겠습니다. 자, 해보면 요거 x는까지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쵸? 단 주의 여기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요것만 좀 보면 되는 거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거 해보면 1로 넘기니까 4x야. 이 친구 넘기니까 8인가요? x가 2네? 범위에 있다 없다? 없다. 찰락 이렇게 되는 거야. 없다. 그쵸? 1보다 작지 않잖아요. 그쵸? 두 번째 거 볼게요. 이 친구 1로 넘기니까 2x. 그럼 이거 1로 넘기니까 6인가요? x는 3이네? 되나요? 네. 이게 정답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정답은 x는 3. 느낌 오죠? 그냥 그 정도의 내용이야. 자, 볼게요. 4번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먼저 눈에 띈다 그랬어. 몇 개야? 2개요. 기준이 몇 개다? 2개요. 구간은 몇 개다? 3개요. 그쵸. 그럼 기준부터 잡읍시다. 이 친구 0 되는 값 얼마? 마이너스 2. 이 친구 0 되는 값은 그냥 0이겠네요. 그죠? 그럼 구간 쪼개기는 이미 정해져 있더라. 뭐? x는 작은 거보다는 작고, 그쵸? 두 번째 거는 x는 작은 거보단 크고 큰 거보단 작아잖아. 근데 x가 큰 쪽에 는을 좀 하나 붙여주자. 그죠? 이렇게 범위 하나 쪼개져. 세 번째, x는 큰 거보다도 커. 큰 쪽에 는 하나 붙이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구간 쪼개지는 것이 첫 번째 절차다 이런 얘기지. 그죠? 그럼 왜 쪼갰냐? 그때마다 이 식이 부호가 양수면 그냥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 나올 거거든요. 그쵸? 그 판단을 해보자는 얘기죠. 자, 근데 선생님이 작은 거보다 작은데 여기가 플러스일 경우에는 그냥 둘 다 음수 상태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쵸? 만약에 그게 까먹어서 좀 헷갈린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에 있는 어떤 특정 숫자를 빨리빨리 넣고 확인하면 돼. 예를 들어서 마3 같은 거 넣어보면 되잖아. 넣었더니 음수 뜨는 거 보이죠? 마3 넣었더니 음수 뜨는 거 보이죠? 뭐 그런 식이니까 x-2에 음수 마이너스 붙여나오세요. 얘도 x에 마이너스 붙여나오세요. 그게 4다라는 식을 가집니다라는 거고. 그죠? 얘는 이제 작은 건 양수로 바뀌기 시작했잖아. 맞아? 그럼 얘가 양수로 바뀐다는 얘기죠. 얘는 아직 음수죠. 식 불러보면 x 플러스 2 얘 플러스네요. 얘는 여전히 음수 마이너스 x는 4라고 나오겠죠. 이젠 둘 다 다양수죠. 그러면 x 플러스 2 플러스 x는 4 정도가 되는 거겠지. 맞나요? 맞나요? 예? 눈 감지 마. 자, 빨리빨리 생각해 볼게요. 얘랑 계산해서 불러보세요. 직접 해봐. 마이너스 2x는 2. 예? 마이너스 2x 얘는 는 2. 그는 2. 마이너스 2잖아요. 죄송합니다. 6이네요. 넘기면 6이죠. 예, 급하게 가지 마시고요. 그럼 여기서 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마3이죠?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맞는데. 들어가면 체크. 정답 중에 하나란 얘기니까. 맞아요? 끝이 아니에요? 케이스가 2개 더 있는데 끝이라고 볼 순 없지. 2개 더 확인을 해야지. 제가 때려드리고 싶네요. 열받네요. 눈 나간 게 열받네요. 자, 볼게요. X 빠졌죠? 무슨 꼴? 그 뭐지? 그 해가 없는. 너 그 소리 여기 들어가요. 아, 그래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다시요. 얘랑 했더니 뭐라고요? 그 사라져요, x가. 0x. 0x는 무슨 꼴? 해가 없는 꼴. 특수꼴. 해가 없을 수도 무수히 많을 수도 있어요. 아직 결정 안 났어요. 아, 그쵸? 그래서 0x는 빨리 이 등식이 성립하는지 안 성립하는지 안 확인하세요. 합니다. 2는 4랑 같을 수 없죠? 예. 그럼 여기는 해가 없다예요. 예. 그쵸? 세 번째 경우 몇 x? 2x 넘어가니까 2 x는 1.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네. 그럼 체크. 얘하고 얘가 정답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야. 아멘. 너무 별것이 아니다. 그치? 자, 2번에 1번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선생님이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당연히 쉽다지 뭐 이거 고민해. 그쵸? 얘는 근해 공식을 좀 풀어달래. 근해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번만 해보고 나머지 건 진짜 할 수 있어요. 자, 4x인데 약간 느낌이 완전 제곱식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 그쵸? 왜냐면 여기 2x 여기 2x 이렇게 쪼개놨는데 여기도 1 이렇게 쪼개놓을 수 있고. 그쵸? 앞에 중간에 마이너스 2a, b 이렇게 하면 4x가 나오게 생겼잖아. 그쵸?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게임 끝나겠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0 이렇게 끝날까요? 네. 제곱 떨 때 어차피 뿔마 붙여봤자 의미가 없죠? 그럼 2x 마이너스 1이 그냥 0이란 얘기네. 넘어가니까 2x는 1, 2로 나눠주면 2분의 1에서 정답. 단, 근이 몇 개예요? 2개죠? 중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쵸? 2차 방정식이었잖아. 네, 인수분해를 맞나요? 푸시오라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하는 게 인수분해지. 아, 그렇죠. 인수인 형태의 제곱 형태를 썼다는 건 벌써 인수분해 똑같은 게 2개 곱해져 있다는 얘기니까. 2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푸시오라는 뜻이 x를 구하라는 뜻인 거죠. 푸시오라는 게 x를 구하라는 얘기고 인수분해로 하면 이걸로 하라는 얘기죠. 근해 공식 버전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죠? 자, 3-1 같은 경우는 근해 공식으로 해달래요. 그죠? 짝수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x부터 가볼게요. 얼마분의? 2 곱하기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15. 마이너스 4a D 5 1 a 2 3 1 3 a 1 3 3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이거 얼마야? 6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빼달라네. 13인가요? 13 소수니까 뭐 어떻게 안 되겠네. 그치? 자, 근데 얘는 지금 뭘 하려냐면 푸시오였죠? 푸시오면 그냥 여기가 정답이고 만약에 식을 세우세요. 나중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럼 똑같아. 어떻게 할 거야? 최고차항 몰라 K x 마이너스 한 근 x 마이너스 다른 근 은 0까지 쓰면 우리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는 아는 거잖아. 중학교 때 했던 버전으로 알고 있는 거죠, 우리? 대충 해봐야지.
대충이요? 이것이 대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방정식을 1년 내내 풀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죠? 그럼 하나는 뭐야? 혼자 있으니까 헛소리 하지 마. 지금 혼자 있으면 공부가 더 잘 돼도 모자랄 판에 지금 너의 속도에 맞추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가 안 된다는 거야? 말도 안 된다는 얘기 금지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식 짜는 거는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제 끼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얘는 하나 할 게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할 거냐면 최고차의 개수 거기다가 동그라미 빵 쳐봐. 루트 2 마이너스 1이죠? 동그라미 빵 쳐보세요. 얘 때문에 조금 거슬릴 수 있어. 왜냐면 인수분해는 내가 십자로 가야 되는데 그죠? 앞에 것도 뭐가 붙어있고 뒤에 것도 뭐 루트 2면 십자 세팅을 할 때 이거 어떻게 하느냐? 걸리적거린다 이거예요. 어디죠? 예. 아 이건가? 최고차 항의 개수라는 표현을 못 알아듣는다라는 건가요? 아니 그 숫자요. 그 최고차 항 어디 있어요? 문제. 3번이요. 3번이요. 최고차 항 개수 어디 있어요? 3? 여기 있죠? 여기에 동그란 빵 쳤어? 예. 얘가 뭐라고요? 좀 얘가 그래요. 무리수요. 무리수요. 혹은 허수일 수도 있어. 허수도 일종의 무리수죠. 일종의 무리수라고 하기보다는 루트가 있는 형태죠. 무리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형태가 있을 때는 이거부터 정리합시다 라는 게 처음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복잡하고 여기도 복잡하면 내가 이렇게 인수분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없앤다고 생각해봐. 뭐 할 거예요? 뭐 루트를 없앤다고요? 곱해야죠.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싶어요. 합차. 켤레를 곱하겠죠. 그쵸? 얼마 곱할 거야? 루트 2 플러스 2는? 모든 변에 루트 2 플러스 1을 덩어리째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단 분배 법칙처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항이 덩어리째 플러스 앞에서 빵빵 끊기고 있으니까 3번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거 정도예요. 자, 이거 해봐. 합차. 머릿속 걸게요. 앞에 거의 제곱 2 빼기 뒤에 거의 제곱 1 굳이 안 해도 되겠다. 1이니까. 그쵸? 이 친구는 그냥 그대로 써볼게. 처음에는 루트 2 플러스 1 2루트 2 마이너스 1 x겠네요. 그쵸? 이 뒤에 친구도 루트 2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 요런 형태겠네요. 0행 곱해봤자.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 이거 좀 정리합시다. 얘야 곱 형태니까 혹시 이거 자체를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요건 좀 냅두시고 요걸 좀 정리를 해보겠다. 바로 갑시다. 얘랑 곱했더니 얼마? 4 루트 없는 거 얘랑 곱했더니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더하면 3 정도로 되겠네요. 그쵸? 루트 있는 거 가볼게요. 요렇게 했더니 얼마? 마이너스 루트 2 요렇게 했더니 얼마? 2 루트 2 플러스 2 루트 2. 그럼 남는 거 플러스 다시 그렇네요. 그냥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2 루트 2 플러스 루트 2 남아있겠죠? 이걸 만들고 싶다는 거야. 느낌 와요? 그럼 해볼게요. 이거를 그대로 살리는 편이 나을까? 아니면 이걸 좀 전개해서 가는 게 나을까? 전개해? 똑같지 않나요? 근데 전개하든 아예 다 하네요. 저 같은 경우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숫자가 3을 만들고 싶은데 여기 딱히 더해가지고 3 나올 만한 게 없잖아. 그지? 전개할게요. 그럼 여기는 2 플러스 루트 2 정도로 정리될까? 그죠? 그러면 얘는 곱이야. 더해서 얘를 만들어내야 돼. 곱 맞는 키 1 있잖아요. 이거 곱하기 1이잖아. 맞죠?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보이는 거지.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겠구나. 앞에는 1, 뒤에는 2 플러스 루트 2와 1을 놓고 이렇게 십자 인수분해 들어가겠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 갈까요? 열심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습의 영역이야. 플러스가 될 테니까 요렇게 인수분해 하나, 요렇게 인수분해 하나 정리만 하시면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2 하나, x 플러스 1 식이 는 0까지 있었으니까 나도 는 0까지. 그렇다는 것은 어차피 푸시오면 사실 이 식 정리할 필요도 없죠. 여기서 바로 빼면 되죠. x는 어떻게 돼요? 이 친구한테 마이너스 붙인 거.
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하나 또는 1한테 마이너스 붙인 거 요렇게 해서 끝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이해 가지요? 자 바로 해봅니다. 지금 머릿속이 졸려 보이기 때문에. 뭐가 좀 틀려요? 뭐가 틀리냐고요? 네, 선생님이 아까 뭐를 좀 신경 쓰세요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문자를 좀 신경 쓰러 가요. 그쵸? 근데 어디에 문자를 신경 쓰세요? X와 함께 있는 문자. 저랑 같이 수업한 친구가 아닌가요? 방금 어디 갔다 왔죠? 아, 최고창의 개수가 문자일 때 조금 신경을 쓰세요라고 했잖아. 그죠? 해볼게요. 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밑줄 그어봐. 한 근이 1일 때 밑줄 그어보세요. 한 근이 1일 때 근, 해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미 쟤를 성립시키는 x값이 1이다라고 줬단 얘기잖아. 그치? 당연히 옆에다 쓸게요. 대입입니다. 당연히 대입이에요. 얘가 여기 집어넣으면 맞다라고 줬으니까 당연히 넣어봐야 되는 거겠지? 맞나요? 자, 넣어볼게요. 자, 거기다가 1을 집어넣어? 땡큐잖아. 왜? 어차피 모든 개수의 합이 우리는 x에 1 대입하는 것이랑 같다. 많이 공부했죠? 그러니까 그냥 개수끼리 쭉쭉 더할게요. 그러면 a 더하기 3 a 제곱 빼기 5 a 빼기 1 은 0이 될 테니까 그치? 이 친구 정리 좀 해보면 a 제곱 1차항 정리했더니 2a 상수항 정리했더니 마3은 0 정도가 나오면서 a가 이렇게 십자 3, 1 마이너스 어디? 큰 쪽 작은 쪽 작은 쪽 그럼 여기서 빼니까 마3 나오고 여기서 빼니까 1 정도 나오겠네요. 그쵸? 따라서 a가 현재는 마3과 1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상수의. 근데 선생님이 아까 상수는 그냥 고정된 숫자란 얘기야. A 같은 경우는 어떤 숫자가 있는 건데 가려져서 안 보여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X는 근이잖아. 그쵸? 변수입니다. 이거는 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대입을 하려는 거예요. A를 대입을 해서 X에. 아니요. A는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X는 얘가 1일 때도 2일 때도 3일 때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얘가 근이다 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대입했을 때 식이 만족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A는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냥 A는 뭘 집어넣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A가 숫자로 딱 빠져 나와야 돼. 근데 지금 보면 선생님이 아까 신경 쓰라는 게 아직 신경을 못 썼잖아. 뭐 신경 쓰라 그랬어요? 별표 최고차항의 개수가 뭘로 나올 경우 문자로 나올 경우 혹시 특수꼴이 나올 수 있는지 반드시 신경 쓰세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맨 앞에 2차 방정식 2차 동그라미 2차 방정식 2차 동그라미 문제에서 2차라는 조건을 줬다 안 줬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저 a 플러스 3이라는 저 최고차항의 문자가 야 이거 소리 다 들어가. 최고차항의 문자가 0이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절대 안 된다죠. 얘가 0 되면 이거 날아가겠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2차라는 표현이 안 맞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조건상 이 친구는 0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넘겨볼까요? A는 누구 안 된대? 마3 안 된대잖아. 그럼 이거 두 개 중에 이거 안 된대잖아. 그치? 그 결과로 최종적으로는 A가 1이다 라는 게 최종 정답이라는 거예요. 느낌 와요? 다른 한글 다른 한 건 구해야 된대요. 그럼 이제 식 집어넣을게요. 그럼 얘 1이야. 그럼 이제 얼마예요? 4x 제곱. 이 친구는 1을 제곱해봤자 1이니까 마이너스 4x야. 1 집어넣어보니까 상수항 사라졌네. 상수항 사라져? 완전 땡큐. x로 묶으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근데 공통인수가 4도 있으니까 4x로 묶을게요. 그럼 여기는 x-1 정도로 정리 좀 될까? X는 0. x가 0 또는 1. 1인데 1은 아까 나온 근이고 지금은 다른 근이 0이다 까지 찾아주면 정답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겠죠. 됐죠? 눈의 크기가 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A는 1이고 다른 한 근은 0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졸릴 때마다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2-1번 풀어볼게요. 절대값 처리하는 거야. 근데 케이스가 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지금 두 개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거 보면 요렇게 되어 있는 친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걸 보면 중간에 절대값이 요렇게 있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 해도 돼. 조건 쪼개가지고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쵸? 근데 보세요. 얘가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 이유는 절대값 x가 그쵸? 제곱하더라도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이거랑 이거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요. 왜냐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게 문제인데 절대값 x가 x랑 다른 점은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양수냐 음수냐 요게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치? 네. 제곱을 거는 순간 다 양수돼 버리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써 있는 거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 아. 그쵸? 그러면 이게 그냥 하나의 문자 취급해서 바로 인수분해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걸로 조금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보세요. 치환 헷갈리면 치환하겠습니다. 얘를 한 덩어리로 하나의 문자 취급하겠습니다. 치환합니다. 그러면 앞에 거 t 제곱되는 거 보이니?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 되는 거 보이나요? 와. 인수분해 그냥 겁시다. 뭐하고 뭐야? 마이너스 뭐 2하고 3이야. 근데 큰 쪽이니까 마3이야. 그쵸? 네. 그럼 빠져나오는 거 누구? 2 마이너스 2. 여기는 아. 입니다. 돌려줄게요. 근데 얘가 t라며. 그치? 아이. 근데 t는 이거라며. 그쵸? 이걸로 돌려줍시다. 그럼 절대값 x가 마이거나 또는 절대값 x가 3이어야 되는 상황인데 절대값의 정의에 따르면 이거는 그냥 바로 탈락이죠. 오. 뭐지? 누구? 잠깐만. 누구 바로 탈락? 마이너스 2. 얘 바로 탈락. 그쵸? 지워버릴까? 아니요. 이제는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뭐가? 뭘 고민하시는 거예요? 구한. 여기까지야. 그쵸? 근데 이거 거리잖아. 거리가 음수 나오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살짝 보시면 그냥 푸세요만 나왔죠, 여기서는. 네. 그쵸?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별 얘기 없으면 버리시면 돼.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리가 양수인 것은 x 입장에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뿔 3이냐 마 3이냐 이렇게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요게 최종적으로는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와. 얘를 그냥 하나의 문자 취급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2번을 보시면 뿔만은 플러스 3 또는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요거 한번 봐볼게요. 얘는 이 덩어리를 여기다가 엮을 수가 없잖아. 그치? 뭘로 가자? 절대값 어떻게 없애자? 0이 되는 값. 구간 쪼개기. 그쵸? 0 되는 값 2인가요? 네. 그럼 구간 쪼갤게요. x가 2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쵸? 작은 쪽은 음수로 뜨겠네. 최고차항 플러스니까. 그쵸? 그러면 x제곱 얘 음수로 뜨겠다. 앞에 부호 바꿔서 끌고 올까요? 아우 좁아. 그쵸? 이 친구는요? 얘 양수죠? 그냥 끌고 올까요? 이렇게 끌고 오면 되겠지. 그쵸? 인수분해 합시다. 첫 번째 거. 그럼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요거는 마사인데 얘도 마사니까 막 8 정도 되겠네. 인수분해 해볼게요. 뭐하고 뭐? 4, 2. 4하고 2 마이너스 어디다 줘? 2. 작은 쪽에 줘요. 바로 뺍시다. 얼마? 마사. 바로 뺍시다. 얼마? 2. 따라서 x는 마사 또는 2예요. 근데 조건 확인할 거 아니었나요? 왜요? x가 무슨 범위 하에서만 돼요? 2보다 작은 거. 2보다 작은 거. 얘만 되네. 등호 없었죠? 여기서? 탈락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 볼게. 요거 깨보면 x제곱 플러스 2x 요거 마사인데 아까 했던 거군요. 네. 다시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럼 이건 풀산데 마사야 사라지네요. 는 0이네요. 땡큐. x로 묶어주면 되겠다. 그럼 x에다가 x마이 정도 될까요? 0이거나 x는 0 또는 2겠네요. 여기서는 2가 있었잖아. 등호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거거나. 커야 돼요. 그럼 이 친구 커야 작아요? 작죠? 안 되네? 얘만 되겠네. 그쵸? 예. 그럼 정답은 x는 뭐거나 마사거나 또는 x는 2라고 해주면 최종 정답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2의 갈값 숑.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 바로 넘어갈게요. 나니? 대표지 4번입니다. 아니 난데 대표지 4번입니다. 휴식 시간을 좀 보냈어. 할 거 좀 하고 시작. 쉴 수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잘못하고 시간을 막아버렸어. 쓸데없는 좀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생겼대요. 얘가 60이고 얘가 40이야. 스웨덴, 덴마크. 야, 진짜 홀란드 쿠키. 홀란드 러시아 아닌데. 딴 신경 쓰지 마. 지금 봐봐. 남는 땅의 넓이래요. 문제 읽어봤어? 대충 읽어봤습니다. 남는 땅이 어딜 얘기하는 거야? 남는 땅은 흰색만 하는 거 디귿자예요. 디귿자? 디귿자? 땅에 그림과 같이 십자 모양의 길을 만들었대요. 길을 만들고 남은 땅 어디 있어요? 이게 남은 땅 아니야. 왜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뭘 왜 그렇게 그리지야? 그림 다른데요? 제정신이 아니구만 지금. 웬일이야? 깜짝이야, 무슨 소리 하나 했네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쵸?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하는 거라 선생님이 지금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모이게. 선생님이 이거 그쵸? 모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모이게 할게요. 길의 폭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걸 물어봤네요. 그럼 당연히 여기 얼마? x. 같은 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x 잡고 들어가겠죠, 그쵸? 자, 가로 부릅시다. 60에서 x 빼겠다. 세로 부릅시다. 40에서 x 빼겠다. 그랬더니 그 남은 넓이 싹 모았을 때 그 넓이가 1500이다 라는 얘기 하는 거겠죠? 계산합시다. 최고차항부터 갈게요. 얘랑 곱했더니 24. 최고차항부터 갑시다. 곱했더니 얼마요? x제곱. x제곱이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1차 나오겠네요. 100x. 부 마이너스 마이너스 100x. 그죠? 상수항 곱했더니 2400. 2400. 저 친구 넘어올게요. 마이너스 1500. 빼면 몇 백이에요? 90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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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않나요? 뭐야? 900 맞지 않나요? 900이라고 한 거예요? 예. x제곱 마이너스 100x 더하기 900은 0이랍니다. 자, 더해서 얘가 나와야 돼. 그죠? 9 곱하기 100은 아닌 것 같고요. 그쵸? 얼마랑 얼마로 90 할까요? 곱하기 마이너스. 우선 90 곱하기 10 숫자부터 만들면 되겠죠. 그쵸? 둘 다 마이너스여야 마백 나오겠지?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이겠다. 바로 뺄게요. 여기 얼마? 90. 바로 뺄게요. 얼마? 10. 근데 상황상 내가 여기가 40인데 길을 90을 만들어버려? 상황상 불가능이죠. 그쵸? 활용은 항상 상향을 고려해줘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x가 얼마다? 길의 폭은 10이야? 10m 단위까지 잘 맞춰주면 최종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에서는 여기도 x고 여기도 x이기 때문에 x를 2번 빼야 되겠다. 그쵸? 여기 있던 40의 입장에서는 x를 한 번 빼면 되겠다. 이렇게 잡았으니까 바로씩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24 빼기 2x 40 빼기 x 그것이 이 땅의 넓이일 텐데 땅의 넓이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돼 있으니까 416이다 라고 연결만 시켜주면 되겠지요? 까지 맞았어? 예. 해볼게. 얘랑 곱할게요. 얼마? 최고차항 잠깐만. 30만인가요? 그렇군요. 자, 최고차항 열면 몇 x제곱? 플러스 2x 제곱. 그러면 2x제곱 상수항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0이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4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84 정도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얘랑 곱했더니 얼마 나와? 4, 3, 12? 72 정도 나오나요? 720에서 저 친구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416 좀 빼줘야 되겠다. 그치? 20에서 16 빼니까 4? 304 정도 나오나 봐요. 그쵸? 맞나요? 자, 그럼 앞에 2가 있는 것부터 좀 걸리적거려. 2부터 우선 땡깁시다. 그러면 남는 게 2 묶어서 2는 사실 등호 있으니까 나눌게요. 나눠서 2는 어차피 약분돼 사라졌고 x제곱 마이너스 42x 이 친구는 15, 2 152는 0 정도 나오겠네.
그치? 42가 되고 싶대요. 이럴 때는 소인수분 해주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우선 짝수인 거 보니까 2 곱하기 76 정도 나와요. 그럼 또 소인수분해 한 번 더 해볼게. 2 곱하기 38 몰라요. 정도 되겠죠? 2로 나눠주는 거잖아, 머릿속에서. 여기서 3개 나와. 그럼 16 남으니까 8 정도 나와. 2를 또 곱해주면 이제 4. 그걸로 하면 되겠구만. 그쵸? 그래서 4하고 38을 가지고 마이너스 41을 만들겠다. 부호 둘이 똑같죠? 근데 마이너스 만들겠다는 얘기지? 둘 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 4 나가고 여기 38 나가면 되는 건데 길의 폭이 24보다 심지어 이 친구는 양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걸 식으로 좀 범위를 더 잡아주는 연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서술형 때문에 무슨 표현을 해야 되냐면 24에서 x를 빼도 땅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 양수해야 된다라는 범위가 이거 하나 붙는 거예요. 2x네요. 요게 하나 붙는 거야. 그쵸? 또 뭣도 있어. 30 빼기 x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양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땅이 존재하는 거지. 그때 공통범위 x를 좀 보긴 해야 돼요. 직관적으로 얘는 안 되지 뭐. 느낌상 안 되지만 확인 한번 해보면 요거 넘어가니까 2x는 24보다 작고 2로 나눠주면 x는 12보다 작아요. 그죠? 여기 두 번째에서는 넘어가니까 x는 30보다 작네. 그러면 12보다도 작고 30보다도 작아야 되니까 공통범위는 더 작은 쪽이죠. 여기 안에서만 x가 정립이 된다. 이 친구 입장에서는 38?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현재 x는 얼마다? 4다. 길의 폭이 얼마인지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4 단위까지 미터라고 써주면 정답이죠. 어디서 삐끗했어? 30. 인수분해? 소인 판별식은 근데 이미 다 안다 이거예요. 뭘로 판별했어 우리? 중학교 때 버전은 근의 개수를 판별했어요. 중딩 버전. 그쵸?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거 근 2개지. 기억나?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란 얘기니까 근이 1개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이 발견될 수 없어. 근 불가능이야. 이게 중학교 건가요? 라고 중학교 버전에선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가 있어? 복소수를 배웠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 배운 거야. 얘가 왜 안 됐냐면 근의 공식 아까 다시 한번 써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얘를 우리가 루트 안에 있는 값을 판별식이다 라고 부르는데 맞아요? 이 친구가 양수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라는 근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근이 2개 그죠? 이 친구가 0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같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a분의 b로 중근이 나오기 때문에 근이 1개 기억나? 이 친구가 음수가 떠버리면 루트 안에 음수가 어딨어? 라고 하면서 중학교 때는 근이 없어로 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i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허근이다 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느낌 뭘까요? 느낌 뭘까요? 자, 고딩 버전을 바꿉니다. 뭐라고요? 고딩 버전 뭐라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여전히 실근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 거지. 실근이 2개가 나오는 거야. 그쵸? 근데 실근도 이제는 뭐가 있냐면 조금 표현법을 조금 이제 정확하게 하자 이거야. 서로 같은 중근이 있잖아요. 그쵸? 얘는 서로 완전히 다르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르지 뭐.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맞아요? 자, 판별식 0이야. 정신 바 차리세요. 이 친구는 허수 하나, 허근 하나 나오네. 그런 건 없지. 봐봐. 여기가 하나의 숫자로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되면서 동시에 마이너스가 뜰 수가 있나요? 없지. 실근. 실근이 2개 나오던지 허근이 2개 나오던지의 케이스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해보면 이 친구는 뭐야? 저게 0으로 사라진다면서요. 그죠? 그럼 무슨 말이야? 서로 중근이 어떻게 표현해? 이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어려워. 그럼 중학교 때보다 쉬워지겠어요? 고등학교 버전이 지금? 당연한 얘기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는 좀 쉬워지지. 이렇게 됐습니다. 얘는 뭐야? 서로 같아 달라. 다른 허근. 몇 개 허근? 두 허근. 이렇게 이제는 부른다는 거예요. 에이. 이해 가죠?
아니 사실 이거 봐봐. 너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미 아는 거에 뭐 하나 그냥 씌운 거잖아요. 새로 외울 게 없잖아요. 럭키죠 이거는. 새로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럭키지 지금. 대한민국의 거짓된 교육은 잘못 들었습니다. 분명히 초등학교에 아 열받치는 소리 하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171페이지요.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보여? 완전 제곱식은 뭐 중근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중근에 대한 식이 다른 말로 하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식이랑 똑같은 거죠. 수고. 그쵸?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그냥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야.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172페이지 봐보세요. 172페이지 봐보세요. 자 거기 바이블 플러스 해가지고 뭐 되게 길잖아요. 그쵸? 자 거기에다가 밑줄 하나 닦아보세요. 덮지 마세요. 자 거기다 밑줄 닦아봐. 판별식은 개수가 실수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밑줄을 쭉 꺼놓으세요. 판별식은 개수가 없는 식에만 개수가 실수요. 실수하지 마세요. 열받게 하지 마세요.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때만 적용을 할 수 있대요. 그쵸? 그래서 문제도 이런 것만 나와. 뭔 소리죠? 그죠? 좀 더 읽어볼게요.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모두 실수란 전제가 없으면 루트의 값과 관계없는 허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죠.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집어넣는 게 지금 이런 자리들이잖아. 봐봐 이런 자리들이잖아. 그쵸? B 선택하고 뭐 A 선택하고 C 선택하고 이런 자리들 내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을 건데, 그죠? 지금은 실수여서 이 자체가 양수일 때가 있고 음수일 때가 있으니까 루트를 만나면서 여기가 실근일 때 허근일 때로 나뉘어졌어. 그쵸? 내가 만약에 대입하는 이거 자체에 i를 밀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거는 개수가 실근이 아닌 상태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만 실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얘가 양수더라도 이 바깥에 i가 있으면 이 전체는 허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판별식은 양수이니까 얘는 0보다 크다라고 떴을 거 아니에요. 그쵸? 바깥에 i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판별식의 결론만 가지고 전체 값이 허수인지 실수인지를 알아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이해 가요? 공 씹었는데 팥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라고 떴는데 밖에 i가 있어버리니까 전체 값은 허근이야. 그럼 얘는 나는 판별을 애써 해가지고 나는 두 실근이다 딱 정해놨는데 쟤가 i가 있어. 말이 안 맞는다는 거지. 그치? 어떤 규칙이 없이 돌아간다는 얘기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는 포인트가 뭐다? 개수가 실수인 상태에서만 판별식을 적용할 수 있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해 갈까요? 그냥 단순한 거야. 여기서만 i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도 i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설사 이 친구가 플러스라서 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라고 여기를 딱 해버렸는데 바깥에 i가 떡하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 다 허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 그러면 절대로 저기에는 i가 오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 A, B, C에는 개수가 실수인 상태에서만 i가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개수가 실수인 상태에서만 판별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개수가 실수가 아니라는 보장이 그러니까 허수라는 보장이 있으면 판별식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근을 들여다봐야죠. 그게 허수인지 아닌지 직접 찾아봐야 된다는 거고, 개수가 실수인 상태에서만 판별식을 쓸 수 있다. 개수가 실수일 때만 판별식을 쓸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도전! 자, 뒤에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잘 모르겠다고요? 진짜예요? 실화예요? 진짜 모르겠다고요? 진짜 모르겠다고요? 진심입니까? 아니 이제 판별식이란 거는 알고 판별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 판별식 0보다 크다고 생각하세요. 루트 안에가 양수야? 자, 두뇌 풀가동. 자, 지금 대충 모양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판별식이야. 판별식이 양수야. 생각해봐. 루트 안이 양수야. 실근이야, 허근이야? 실근이죠. 근데 뿔마가 살아있죠?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그게 이거 아니에요, 지금. 됐어요, 입력? 외워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 의미 생각하면 그렇게 막 어렵지 않다고요. 생각해볼게요. 이 자리가 0이야. 날라가 버리죠?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근 몇 개 나와?
2a분의 마비 하나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그게 중근이겠지. 판별식이 0일 때겠죠. 얘가 음수가 떴다? 너무 대표적이지 뭐. 루트 안에 음수가 뜨면 당연 I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딱히 외울 것이 없으시다. 맞나요? 오케이. 렛츠고. 자,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선생님 하나만 해볼게. 근데 K는 어떻게 해? K가 어딨죠? M밖에 없는데요. 아 5-1이 아니네. 열받게 하지 마세요. 자,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을 구하래. 그치? 선생님 하나만 한다 그랬어요. 그쵸? 요거 버전 해볼게요. 3번. 트라이 여기. 자, 지금 보니까 2로 묶어도 될 것 같고 분수 갖다 쓰면 되죠. 그쵸? 이렇게 조금 귀찮아. 그냥 판별식 가겠습니다. D는 LH. B제곱 2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A 1 생략 C 덩어리째 괄호 묶어서 들고 오세요. 걔가 0보다 작다. 맞나요? 판별식이죠? 네. 판별식이죠. 판별식이죠. 루트 안에 들어가는 거. B제곱 마이너스 4AC 외우고 있어야지. 짝수 버전은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왜? B 아 네, 제곱 그래요. 마이너스 4 앞에 1이 생략돼서 AC 이렇게 되는 거죠. 해볼게요. 자, 요거 얼마야? 최고창 4M 제곱. 근데 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4M 제곱 있네요. 날라가. 안 쓸게요. 1창 요렇게 곱했더니 얼마야? 4M. 뒤에는 M 없죠? 그러면 4M 상수항 여기 얼마야? 1. 요렇게 정리했더니 얼마야? 마팔. 풀8 더해서 9네요. 숫자 넘어가고 나눕시다. 그러면 M은 마이너스 9로 넘어간 상태에서 4로 나누는데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없다. 음수로 나눴으면 바꿔야 된다. 요거 조금 주의죠. 요런 결과가 나오겠다. 물어본 거 확인해보니까 같은 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에 또는 그 범위를 구하세요. 얘는 범위지 뭐. 그쵸? 뭐 이 친구는 그 값이겠죠. 넣어보시면 보일 것이다. 오케이인가요?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예제 6번. 대표예제 6번. 요거는 이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니까 쌤이랑 풀고 요건 다시 일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6번. 또 풀어요? 어딘가에 시간이. 자, 거기다 밑줄 가볼게요. K의 값에 관계없이 뭐에 대한 얘기하는 겁니까? 너무 많이 했다, 그죠? 그거 근데 2,000원이요. 으잉? 너무 많이 했는데요? 뭐에 너무 관계가 많이 없다. 너무 많이 했는데 생각이 안 난다고요? 항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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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문자는 좀 중요했잖아. K에 관한 항등식이죠. 그럼 머릿속으로 뭐가 흘러가? 개수 비교를 할 거냐, 수치 대입을 할 거냐. 보통 개수 비교 많이 하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쵸? 머릿속으로 쭉 흘러가야 되는 것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야.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건데 옆에다가 또 밑줄 그어볼게요. 중근을 가진다. 중근. 중근 0과 같다. 밑줄 그세요. 지금은 대표예제 문제 풀이 중이잖아요. 집중하시고 이거 쓰세요. K의 값에 관계없이 밑에다가 밑줄 긋고 K에 관한 항등식 쓰시고 중근 표시하고 쓸게요. 중근은 뭘 얘기한다고요? 판별식. 판별식이 얼마? D는 0. 이렇게 머릿속에서 반짝반짝 두 가지가 흘러가야 된다. 가볼게요. 자, 판별식 써야 되는데 그치? 식이 보니까 짝수 쓰라고 대문짝만하게 2로 묶어놨네. 4분의 D 짝수 공식 쓰겠습니다. 그럼 반 자른 거 갖고 오니까 K-A만 들고 오면 되는 거죠. B 다시에 제곱 마이너스 그냥 AC. A 1이라 생략 가능해요. C는 X 뒤에 있는 거 몽땅 다 C죠. 덩어리째 갖고 옵니다.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B 걔가 0이랍니다. 그쵸? 근데 봐봐. 다 뭐에 대한 식이야? K에 관한 식이죠? K에 관한 항등식인 아까 확인했지? 개수 비교하면 되겠네. 정리할게요. 자,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사라질 것 같아. 그쵸? 요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AK인가요? AK? A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K 상수항 플러스 A제곱 상수항 마이너스 B는 0이죠. 예. 조금 더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K의 개수가 될 것이고 뒤에 나오는 A제곱 마이너스 B가
K의 입장에서는 상수항이 되는 거겠죠. 항등식 좌변과 우변 비교 얘도 0, 얘도 0.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0 나오네. 2a가 마사예요. 네. 나눠주니까 a는 마이 정도가 되겠네. 그럼 두 번째 식, 즉 a제곱 마이너스 b가 0이다. 요 식에서도 a는 마이너스 2를 그대로 같이 사용해야 되는 거죠? 같은 시간에 들어있었으니까.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2에 제곱 걸어주니까 얼마 정도 나온다? 4. 그럼 b는 4 정도로 정리되겠네요. 둘이 뭐 하랍니까? 가깝고 하랍니다. 그쵸? 그럼 그냥 따로따로 써주시면 얘 따로 써주시면 최종 정답이 되겠다. 어렵지 않네요. 자, 2번 쌤이 거기만 얘기하고 그냥 바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밑줄 짝.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밑줄 짝. 선생님이 아까 설명하면서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결국 무슨 근이다? 완전 제곱식은 그렇지 결국 중근이다. 왜냐면 완전 감싸서 는 0이라면 제곱 떨 때 어차피 뿔마 해봤자 0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근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중근이랑 같은 상황이다. 그쵸? 그럼 어떻게 쓸 거야? 판별식은 0, D는 0이라고 쓰세요. 완전 제곱식을 아까 되도록 한다. 밑줄 그어놨죠? 거기 밑에다 쓸게요. D는 0. D는 0. 넣는 거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K값에 관계없이 밑줄. 중근 밑줄. 두 가지가 눈에 띄었어야 되는 거지, 그쵸? 근데 내가 식을 세울 수 있는 건 어쨌거나 중근 판별식이기 때문에 판별식 가겠습니다. 짝수가 딱히 안 되네요. D는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2K-A의 제곱 마이너스 4 앞에 1 생략 뒤에는 친구 몽땅 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B 중근 는 0까지 식을 딱 쓰고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쵸? 왜 도대체 K제곱이 안 없어진다는 거죠? 여기 4K제곱 여기 마이너스 4K제곱 없어지네. 그죠? 1차 보니까 1차 정리 상수항 정리 는 0 계산해보면 이렇게 했더니 얼마 떨어져요? 마이너스 4AK 되는 거지? 맞아요? 집중. 뒤에 거에 제곱하니까 얼마야? K가 없어? 없는 쪽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요거 요렇게 열었더니 약간 사라졌고 요렇게 열었더니 플러스 4K인가요? 그럼 K 있는 쪽에 플러스 4 써야 되겠네. 요렇게 열어주면 마이너스 4B니까 K가 없는 쪽에 마이너스 4B 써야 되겠네요. 해놓고 K에 관한 항등식 무슨 말이냐? 이 친구가 0이야? 그럼 0K 플러스 0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쵸? 얘도 0, 나도 0으로 식을 잡아야 되겠다. 맞나요? 자, 그러면 4A 플러스 4는 0이니까 넘어가면 4A는 4란 얘기네. A는 1이란 얘기네요. 그럼 이쪽 A도 같은 거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 그쵸? 여기다 1 대입이겠죠? 그러면 1-4B가 0이네요. 즉 4B는 1인가요? B는 4분의 1인가요? A하고 B를 뭐 해달라고 합니까? 빼달래요. 그러면 1 빼기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분의 3이다 라고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약간 어디서 계산이 삐끗한 것 같아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78쪽. 178쪽. 여기까지. 자,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하면 이제 끝이야. 어디요? 자, 해볼게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3번 보이죠? 저 이제 191쪽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193쪽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최대한 가야죠. 자, 해볼게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요. 집중하세요. 근과 계수의 관계는 중학교 때 했던 부분이죠, 이거는. 그쵸? 처음 배우는 느낌은 아닌데요. 처음 배우는 느낌.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 근이랑 계수에 뭔가 관계가 있다네요. 그쵸? 만들어 봅시다. 그럼 나 근을 잘 모르겠으니까 알파하고 베타로 가정을 하고 식을 짜볼게요. 그러면 우린 최고차항 앞에 누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K X 마이너스 한 근, X 마이너스 다른 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까지는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럼 계수와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좀 열어서 계수를 좀 볼까요? 계수 열겠습니다. K는 나눌게요. K는 나눌게요. 왜냐면 어차피 등식이기 때문에 나눠도 전혀 상관없는 꼴이죠.
그럼 우선 K 조금 이따 나눌 거고요. 여기 안에 있는 거 정리합시다. 그럼 이 친구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이거죠. X 제곱. 근데 요렇게 하는 것도 요렇게 하는 것도 X니까 그쵸? 둘 다 마이너스 있는 거 보여? 그럼 마이너스 아예 묶어버릴게요.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상수항 곱하는 순간 마이너스 사라질 거니까 플러스 알파 베타 요렇게 성립할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K를 나눠보면 사라져보면 이 친구가 뭐란 얘기야? 최고창의 개수가 1일 경우에 마이너스 두근의 합인 거 보여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합 X 이렇게 외울 거예요. 자리를 외울 거란 얘기야. 플러스 곱인 거 보여? 곱은 0 이렇게 외울 겁니다. 근과 개수의 관계가 있더라 이거야. 최고창이 1일 때 앞에 뭐가 있으면 나눠주면 돼요. 그쵸? 뭐라고요? 마합, 풀곱. 위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1차항 개수가 마합, 얘는 풀곱. 내용 이해가죠? 마합, 풀곱. 요건 좀 위치적으로 외워주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차이 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걔는 근의 공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뭐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합이더라. 그쵸?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있냐면 이건 다시 한번 해볼게. 여기까지 이제 이해 갔어.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쵸? 그럼 나는 어쨌든 요 자리를 좀 만들어 봐야 마합, 즉 합이 뭐고, 그쵸? 요렇게 만들어 봐야 풀곱이 보인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인 a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요거 나오죠? 1x 제곱 나오죠? a로 나눴으니까. 그럼 이 친구는 요렇게 되지 않을까? 여기를 a로 나눴으니까. 그쵸? 이 친구도 요렇게 되지 않을까? 0은 나눠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또 0이 돼버리겠죠. 그쵸? 근데 주의, 뭐라고요? 앞에가 1이야? 마합이잖아. 그러니까 마합 보면 얘는 부호가 조금 바뀌는 형태입니다. 마합이기 때문에. 얘가 합이죠. 그죠? 그래서 요게 합이고 요게 곱이더라. 됐어요? 정리를 해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거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는 여기 a분의 c더라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야. a는 그냥 밑에 깔아주는 거고 똑같아요. 아까 우리 뭐였어? 마합이죠? 그럼 합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야. 마합이었기 때문에. 그쵸? 근데 b는 b인데 여기 가운데 있는 건 가운데 있는 건데 앞에 거로 조금 나눠줬다 정도만 외우시면 되는 거야. c도 곱 자체가 그냥 여기 자리였어요? c 자리였어요? 그죠? 근데 앞에 뭐가 있어? 걔만 살짝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하는 거야. 외우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한 거고요. 당연히 다음번에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얘는 뭐냐라고 보면 차이는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놓은 상태예요. 절대값은 별 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큰 거 작은 거 뺐다, 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요? 얘는 말 그대로 뭐 할 거냐면 여기에 찹찹 들어간다고요 지금. 아예 상관없어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차라는 건 결국 뭐라고요? 차라는 건? 절대값 뺄 거야. 그쵸? 근데 우리가 근을 모르냐? 아니죠. 근의 공식은 안단 말이야. 근의 공식을 넣고 빼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절대값. 근 하나 뭐예요? 불러보세요. 근의 공식.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하나. 그쵸? 왜냐면 지금 뺄 거니까. 목적이 그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뺄 거예요. 무슨 덩어리를 뺄 거야? 다른 근. 2a분의 마이너스 b. 여기가 마이너스가 다른 근이겠죠? 이걸 빼겠다는 거야. 늦기 마요. 정신 차려요. 살려주세요. 내가 살려줄 수 없어요 지금. 살려주세요 빨리. 네? 너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어. 봐봐. 살려주세요. 집중하세요. 너 때문에 늦게 끝나게 생겼어요 지금. 다시 보세요. 근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쵸? 그럼 봐봐. 덩어리로 봐. 이거 한 덩어리, 이거 한 덩어리, 이건 똑같은 덩어리요. 그쵸? 똑같은 덩어리 빠지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덩어리하고 이 덩어리, 얘가 이미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만나면 플러스로 바뀌게 생겼으니까 2배 처리되지 않을까요?
그럼 두 배 처리할 때 이거 살짝 나눠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요? a분의 얘는 플러스로 됐으니까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절대값이 왜 여기 있던 게 왜 갑자기 열로 줄어서 열로만 들어가느냐라고 물어보면 루트는 이미 그쵸? 이미 뭐겠어? 여기 앞이 플러스라는 보장이 이미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엔 절대값을 씌워봤자 얘는 어차피 플러스야. 제일 앞이. 그죠? 그럼 얘한테만 줘도 상관없겠네 라고 해서 식을 그냥 이렇게 살짝 손만 봤을 뿐이에요. 느낌 올까요? 그리고 사실 이 친구는 잘 쓰지도 않아. 근해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하고 요거는 반드시 암기해요. 그냥 보고 쭉쭉 써먹어야지 막 합이. 뭐더라? 앞에 거, 중간 거, 존다. 이러고 있으면 뭐라고요? 선생님 저거 왜 그래요? 뭐라고 있으면 졸고 있으면 뭐라고요? 외울 쓰다니. 망한다고요. 얘랑 얘는 집에 가서 외워오세요. 졸고 앉았어 지금. 179 179 거기야? 볼게요.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보여? 아 밑줄만 거놓으세요. 뭐 이미 아는 거예요. 첫 번째 거 밑줄 딱 거봐. 방금 건데요? 두 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 개수가 1이야? 그냥 바로 쓴다고요. 어떻게 해요? x 마이너스 한 근 하면서 그냥 여기다 때려 넣는 거지. x 마이너스 다른 근 하면서 때려 넣는 거죠. 최고차항이 1이라고 나왔으면 여기가 1. 최고차항이 다른 게 나오면 어떤 거? 이런 식으로 잡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4 플러스 5. 네, 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볼게요. 3번 뒷장으로 넘어가세요. 2차식의 인수분해야. 그치?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인수분해하는 거죠. 인수분해 하면 되죠. 근데 잘 안 돼. 그러면 근해 공식을 찾아서 근 자리에다가 거꾸로 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치? 넘어갈게요. 자, 4번 별표. 4번 별표. 4번 별표. 4번 별표. 혈내근에 대한 얘기예요. 혈내근은 뭘 얘기하느냐? 뭐해? 혈내근은 뭘 얘기하느냐? 혈내가 뭐죠? 켤레요? 저희가 배운 켤레는 그거밖에 없지 않나요? A는 뭐 A는 뭐야? A 마이너스 그 뒤에 합차로 나오는 거. 저번에 복소수 할 때 혈내 복소수 배웠잖아요. 어디에 부호가 바뀌는 것? I의 보고 I, 즉 루트의 부호가 바뀌는 것. 그쵸? 그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아니 근의 공식에서 뿔마 루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플러스 근이 이미 하나가 있고 루트 앞에 마이너스 있는 근이 이미 하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근이 일종의 켤레 관계다 이거예요. 앞뒤의 숫자가 똑같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루트 앞에만. 느낌 와요? 느낌 와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여기서는 조금 외울 게 있으니까 먼저 밑줄부터 볼게요. 자, 1번에 보여? A, B, C가 유리수, 유리수의 동그라미 별표. 즉, 개수가 유리수란 얘기하는 거야. 개수가 유리수면 뒤에 밑줄 그세요. 어디요? 거기 뒤어 P 플러스 Q 루트 M. 다른 한근 P 마이너스 Q 루트 M. 밑줄 딱딱 꺼놓으세요. 밑줄 딱딱 꺼놓으세요. 이거 지금 못 잘라요, 중간에. 그거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개수가 유리수면 그치? 내가 근해 공식을 쓴다라고 생각해보자는 거지. 그치? 다른 하나가 이미 P 플러스 Q 루트 M 즉 루트가 살아있는 형태가 나왔대요. 그치? 그럼 당연히 뭐란 얘기야? 당연히 근해 공식상 하나는 얘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무 때나 쓸 수는 없고 개수가 뭐라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걸 확인하는 이 확인 작업이 중요한 거야. 얘를 해서 뭐 하란 얘기야? 켤레근을 끄집어내세요. 켤레근이 뭔데요? 켤레근은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즉 P 마이너스 Q 루트 M을 그냥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 근이 이걸로 나왔어. 힌트가 나왔어. 얘 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있을 때는 그냥 다른 게 이거다라고 해가지고 근 이미 두 개 찾았으니까 그냥 바로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넣던지 대입하던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죠? 근데 얘가 안 나왔어 지금.
그럼 켤레근을 마음대로 갖다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건이 없을 때는 대입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근이니까 대입은 가능하잖아. 그치? 이해 갈까요? 대입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개수가 네. 유리수다라는 조건이 PQ 루트 N은 어디서 구해요? 그 문제 힌트가 나오는 거야. 아,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하나의 근이 이거라고 힌트를 주면 조건 확인했을 때는 바로 켤레근을 쓸 수 있지만 그 근을 두 개 다 찾은 상태가 되는 거지. 그쵸? 근데 이 조건이 없다면 근을 한 개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근이 막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대입해서 나머지 근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기 때문에 이걸 바로 갖다 쓸 수는 없다 이런 얘기. 그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밑에 개수가 뭐인 경우도 있어요. 실수인 경우도 있어요. 개수가 실수인 상태에서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 P 플러스 I가 들어갈 때 I가 이제 루트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이게 뭐라고 돼 있냐? QI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켤레근을 바로 쓸 수 있다. 켤레근 바로 사용 가능하다. 뭐겠어요? 루트, 즉 I 앞에 부호가 바뀐 상태를 바로 갖다 쓸 수 있다. 요거 사용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이 조건이 확인이 안 될 시에는 대입밖에 답이 없다. 요걸로 흘러가시면 되겠습니다. 느낌 뭘까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몇 시니?